40년의 역사를 가진 BMW GS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R1300GS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R1300GS는 기존의 R1250GS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가볍고 더 정교하게 개발됐습니다. R1300GS는 새롭게 디자인된 엔진과 새로운 차대, 여태까지의 양산형 바이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술들을 담아냈습니다. 가장 큰 발전은 이전보다 더 가볍고 부담이 없는 컨트롤성입니다. 새롭게 접목된 다양한 기술의 덕분입니다. 단지 하나 눈에 띄는 단점은 제자리꿈을 해도 비싸 보이는 핸들가드 뭉치를 한 번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가격부터 알려드리면 화이트 컬러의 기본 모델을 비롯해 트리플 블랙, GS 트로피, 옵션 710호 사양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작 가격이 3,66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이 팔리는 레저용 바이크가 4천만원에 육박하는 시대라니 참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합니다.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GS는 1254cc에서 1300cc로 배기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이즈를 늘린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박서 엔진을 총망라해서 가장 극단적인 오버스페어 엔진이 되었습니다. 보어는 늘고 스트로크는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도회전 엔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134마력에서 143호마력으로 역대 최고 출력의 박서 엔진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수치인 엔진 최대 토크는 149Nm로 6500rpm에서 터져나오는 무지막지한 토크를 가졌습니다. 고해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고 출력은 7000rpm대에서 나오니 순간 토크가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3000rpm대에서 전체 토크의 대부분을 발휘한다고 하니 정말 강력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변 밸브 시스템의 일종인 시프트캠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든 최대한 강력한 토크를 뽑아내는 이 기술 덕에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이 더 고해전화되었다고 해도 상당히 강력한 저속 토크를 언제든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압축비도 상당히 올라가서 좀 더 민감한 엔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매뉴얼상 옥탄가 95의 휘발유가 권장 수치라고 하니 엔진 보호를 위해 보급기 관리를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커진 엔진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엔진은 기존보다도 더 작아져서 무게 또한 3.9kg 가벼워졌습니다. 엔진 부분을 정리하면 모든 RPM에서 더 강력한 파워를 내면서도 무게는 더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가 되었다는 겁니다. 라이딩 모드는 로드, 에코, 레인, 엔듀로 모드로 나뉩니다. 업다운 퀵 시프터가 장착되어 있고 클러치도 매우 가볍습니다.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GS는 기존의 강철 튜브 프레임 대신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강관 아닌 강판 구조이며 제조사는 이 방식을 새로운 쉘 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전 모델보다 컴팩트한 차체를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볼트로 연결하는 리어 서브 프레임도 완전한 신설계 방식이고 이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방식을 적용해 세련된 모습을 보입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 텔레레버 시스템으로 역시 보통의 바이크들이 택하는 텔레스코픽 포크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승차감을 가집니다. 리어 서스펜션 역시 일반적인 스윙암이 아닌 패럴레버 설계로 간단히 말하면 체인이 아니라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을 쓰는 통합 스윙암 패키지로 보면 됩니다. 스윙암 길이는 기존보다 더 길어졌고 이 때문에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서스펜션 스트로크는 로드 어드벤처 바이크 표준 수치 정도로 프론트 190mm, 리어 200mm로 넉넉합니다. 능동형 서스펜션 기술 덕분에 앞뒤 감체력이나 초기 하중도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재미있는 건 낮은 속도에서 시트 높이를 30mm 정도 줄여서 키 작은 라이더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기능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이크의 속도가 증가하면 높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어드벤처 바이크의 높은 시트고가 걱정인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강력한 구성입니다. 특히 전후 연동 브레이크와 ABS 등 제동 관련 시스템은 모두 관성 측정 장비에 의해 실시간으로 알아서 최적화하니 우리는 브레이크 레버만 깍깍거려도 바이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새로운 시트 디자인과 연료 탱크의 낮은 높이가 어드벤처 바이크로서의 위압감을 대폭 줄여줍니다. 소비자들이 어드벤처 바이크에 어떠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정확히 해소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료 탱크가 저중심 설계로 개발되어 연료 탱크가 빈 상태나 가득 찬 상태나 큰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GS만의 장점입니다. 이런 점은 여타 트윈 엔진보다 라이더 친화적인 저중심의 박서 엔진이 가진 구조상 이득을 더해주는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V2인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다 GS를 경험해보면 무게중심이 현저히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고, 이는 특히 저속에서 컨트롤의 용이함은 물론 모든 속도에서 주행 안정성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19리터로 조금 작은 편이라 과연 오버리터 엔진의 연료 소비를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늘 그렇듯이 곧 등장할 어드벤처 버전은 더 큰 연료 탱크로 장거리 투어에 적합한 설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컬러 디스플레이는 브랜드를 통틀어 가장 화려하고 조작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전자장비로 인해 메뉴는 복잡하다할 수밖에 없지만 메인 메뉴의 바로가기 버튼이나 직관적인 조작 버튼으로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동 윈드스크린은 빅스쿠터처럼 편리하게 작동하며 가장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윈드스크린 형상의 변화로 기존 GS에 비해 주행풍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미세 레이더 감지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도 알아서 조정합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여 고급 자동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마치 두카티 스크램블러의 컨셉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X 모양의 LED 설계입니다. 바이크가 기울인 만큼 꺾여진 앞에 코너를 비춰주는 코너링 헤드라이트도 적용되었습니다. 과연 이 완벽한 GS의 경쟁 모델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오버리터급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뭐가 있을까요?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가 먼저 떠오릅니다. V4 엔진 덕분에 최고 출력은 훨씬 높지만 대신 무게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3기통 엔진으로 부드러운 필링이 특징인 트라이엄프 타이거 1200도 경쟁 상대이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KTM 1290 슈퍼 어드벤처를 둘 수 있지만 이 역시 매우 희소성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경쟁 모델 모두 성능적인 차이는 GS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대신 새로운 프레임 설계나 편의성, 안정성과 인지도 면에서 R1300GS를 압도할 만한 어드벤처 바이크는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GS가 가졌던 터프한 면이 샤프하게 다듬어져 지나치게 세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이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GS 추종자들이 GS를 좋아하는 것은 GS만 가진 마치 독일제 전차 같은 이용과 집어던져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남성성 가득한 외모였는데 이젠 좀 꽃미남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R1300GS 어드벤처 버전이 출시된다면 약해진 코스에서 오는 갈증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빵빵한 어드벤처 모델의 수요가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신형 GS 등장의 신선함은 아직 서막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 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